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에 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챗 GPT. 챗 GPT 열풍이라고 할 만큼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빛을 발한 한글은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챗 GPT라 불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인데요. 과연 한글은 또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챗GPT는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이란 뭐냐면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쌓여가요. 쌓여가면서 그 맥락을 기계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가장 최적의 답을 앞에 거로부터 학습을 해서 다시 또 그걸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챗GPT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크나큰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장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겠다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서승환, 김덕진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것부터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한국어로 바꾸면은 뭐 엔지니어는 뭐 기술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프롬프트는 뭔가를 이제 지시한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일각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AI 조련사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AI 조련사 그냥 네네. 챗 GPT한테 아예 대놓고 물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네. 오케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한국어로 바꿔줄 수 있어? 네, 이렇게. 오, 이거 괜찮다. 지시어 기술자, 명령 전문가, 도우미 조련사, 조련사. 보시면은 지금 여기 생각 가이드라고 되는데 이후에 보면은 길잡이라는 표현을 얘가 썼어요. 길잡이.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길잡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더니 네. 인공지능 길잡이. AI가 좋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길잡이. 네, 그죠? 좋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길잡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아마도 최근에 나오는 챗 GPT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재밌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써보려고 하면 다들 왜 안 써지지? 잘 안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원하는 결과물, 목표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인공지능 길잡이다.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글도 배웠답니다. GPT가 시도 굉장히 잘 짓잖아요. 네, 맞아요.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시를 뭔가 하나 좀 지어보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한글날 학교니까. 아, 그렇죠. 네. 한글날에 대한 시를 한번 적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무슨 시를 적을지 저도 되게 궁금하네. 한글날에 대한 시를 지어줘.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요. 네. 한글날을 기리며 시를 지어봅니다. 한글날에 뜨는 해는 세종의 꿈을 간직한 채 세상을 빛내오는 그 글자들. 어제도 오늘도 흐르는 한강처럼 한글날의 기댄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리. 야, 이것도 근데 대단한데.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조금 더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있잖아요. 네. 윤동주 시인의 네. 시를 한번 모방을 해서 한글날의 시를 지어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또 프롬프트를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우리 같아요. 길잡이를 잘해줘야겠죠. 네. 윤동주 시에서 가져온 주요 문장들을 공부시킨 후 그의 문체로 시를 써달라고 주문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 느낌이 또 장난 아닌데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소름 돋는데. 저희가 일제 강점기 당시에 어떤 네. 시인들이 느꼈을 만한 어떤 고뇌와 어떤 부끄러움의 정서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별과 만남의 간극, 순간의 눈물,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서로를 찾아 헤매고 있다. 저 표현 너무 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윤동주 시인의 어떤 정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이 GPT를 갖고 문학에 대한 이렇게 토의를 하거나 토론을 네. 할 줄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능력,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발표 자료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요.
동물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그려달라는 명령어에 따라 이미지도 창조해냅니다.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데요. 이 똑똑한 비서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선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시를 많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MBC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서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MBC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MBC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그죠? 여기에다가 줍니다. 주고 위 정보는 MBC에 대한 정보야. MBC를 소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줄래?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조금 합치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존의 어떤 맥락들을 조금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용어를 많이 쓸수록 좋아요. 스왓 분석을 해줘. 그리고 이걸 표로 만들어줘.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 만들어줍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정보를 먼저 제공한 다음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이나 형태를 콕 집어서 명령하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생성형 언어 모델은 사람들의 대화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언어 모델이 갈수록 똑똑해진다. 언어 모델에 대한 관심도나 어떤 이러한 추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언어 모델이 주는 결과를 사람이 검토하지 않고 그냥 썼을 때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입력한 말과 글을 거름망 없이 학습해온 인공지능.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다양한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류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왜곡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우리의 미래가 걸린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게 제가 많이 들은 예제인데요. 예를 들면 훈민정음 회례본은 언제 반포되었나요? 이게 정답이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보면은 세종 25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28년에 반포됐다. 제가 4월 13일 날 찍어본 거예요. 4월 13일 날 챗GPT에 물어보니까 세종 36년에 반포됐다. 또 5월 25일에 물어봤더니 세종 20년에 반포됐다. 물어볼 때마다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데요. 제가 방금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더니 3년에 반포.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오류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학습 데이터가 희소하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정도 실력, 한국어에 대해서는 중학생 정도 실력,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챗GPT한테 영어로도 질문을 던져보고 비슷한 내용을 한국어로도 던져본 사람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영어로 질문했을 때 그 챗GPT가 내놓는 답의 품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 전 세계 영어로 된 웹 문서나 이런 자료 중에는 아주 품질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챗GPT가 그거는 아주 원활하게 충분히 학습을 많이 했고요. 과거 영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글, 한국어 학습량은 다행히도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습량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데요. 챗GPT 기반으로 한 이제 많은 LLM들이 아무래도 학습 데이터가 대부분 다 영어거든요. 한국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또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코드, 예를 들면 영어에 저런 표현이 있어요. pay on arm and on leg. 그러면은 정말 한국어로 표현하면 영끌에서 뭔가를 산다. 이럴 때 그 영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pay on arm and leg, 팔과 다리를 pay해? 무슨 뜻이지? 이런 걸 해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준다. 그러면은 잘못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국형 AI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한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런 AI를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